제24회 대한민국 도서토론 뉴스란마당 고등학교 개인전 6조 6조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에 앞서서 우리 토론자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정한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주 진강고등학교에서 온 신예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의 의원고등학교에서 이번에 나오게 된 신지민이고, 이제 정해진 세 개의 책들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한민고에 재학 중인 김영은이고, 참가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제 동아리 부원들인데요. 그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공유해줘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고등학교 1학년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선배가 한번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생각을 하게 돼서 참가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좋은 토론, 재밌는 토론 많이 경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진강고 1학년 김태현인데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시민화 토론자와 함께 독서 토론에 참여를 했다가 관심이 생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토론이 처음인데 좀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석항공과고등학교 1학년 전예빈이고요. 제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언니도 사실 한민고생인데 언니가 한민고에서 토론대회 준비하니까 너도 나가보라 라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의 제천시에 있는 제천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손다희입니다. 저는 평소에 토론을 상당히 좋아하는 과정에서 독서 동아리 신한으로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인솔 교사님의 추천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뭔가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오늘 제 목적은 여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즐기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소개를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 토론의 진행을 맡은 대성고등학교 교사 추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신사연님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서남중학교 국어 선생님 김정규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대회를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 나왔어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토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이렇게 다 한 번씩 받아볼게요. 이번엔 이쪽부터. 우리 개인전 책 3권이에요. 그렇죠? 다 읽었어요? 네. 우리 토론할 때는 한 권의 도서만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으로 가장 토론을 하고 싶을까요? 얘기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류로는 제가 약한 편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면도 약한데 저의 경우에는 전공 원하는 분야가 심리학이라서 할 수 있다면 냉정한 이타주의자로 가고 싶습니다. 김성환 이타주의자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부를 해왔는데 이 책의 그 주제를 약간 듣고 나니까 더 책이 궁금해지고 재밌어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면을 바라본다면 그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고요. 제가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기도 하고 또 담고 있는 가치가 단순한 문학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만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두 책과 다르게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4대4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언젠간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의식이 저한테 완전 깊은 감동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6조의 대상도서는 냉정한 이타주의자입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저도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겁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입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냉정한 이타주의자에서 혹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어떤 점을 재밌게 읽었다 라는 걸 혹시 얘기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그 공정무역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그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 현지 다국적 기업에서 노동해서 그 나오는 제품을 사는 게 오히려 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경제적인 효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많이 나온 얘기 중에 이렇게 기부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부는 보통 이제 돈으로서, 금액으로서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근데 혹시 금액이 꼭 아니더라도 학생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남을 도와줬던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좀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그 굿네이버스 그 10,000원씩 후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계기로 후원을 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굿네이버스 희망 편지 쓰기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그때 계기로 살짝 다른 친구들이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저는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저와 같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역에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멀리서 군인분이 이제 다리를 다치셔서 목발로 이렇게 짚고 걸어오셨는데 며칠간 계속 장마였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안 쓰시고 그냥 비를 맞고 오시길래 우산 씌워드렸었어요. 그럼 최근 일인가 보네요. 네. 좋아요. 네, 또 해놨어요. 저는 단체로 봉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울시 학생회장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해서 한두 시간씩 말동무를 해드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혼자 있을 때도 굉장히 외로움을 잘 느끼는데 이 독거노인분들은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군전의 학교다 보니까 참전군인 관련 봉사 운동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책을 여러 권 기부하여서 그 참전군인들 분들께서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요. 의도를 하든 하지 않았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때의 이 기준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위의 결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어떤 한 여성을 구할 때 그 여성이 심폐소생술 도중에 장애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그때 자신밖에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여자를 구했다면 그것은 여자를 도운 것이 되지만 만약에 구조대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당신이 그 사람을 밀치고 가서 구조를 하는 바람에 그 여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다면 오히려 해를 끼친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기준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선택이 그 사람에게 가장 나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그렇게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사람을 돕는 것 같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 대답은 앞에 다인 친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행위 결과를 봐야 된다. 뭐 처한 상황을 봐야 된다는 친구도 있고요. 영원 학생처럼 조금은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까 말까 할 때 어떤 감성이나 이성이 좀 충돌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요거를 조금 MBTI랑 관련을 좀 지어서 대답을 좀 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그 이제 시쳇말로 그 사이코패스에 속한다는 T95% 이상입니다. 네, T98%, 99%가 뜨는 유형입니다. 혹시 MBTI랑 좀 연결을 지어서 나는 F인데도 좀 이성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하다라든지 지원 학생. 제가 그 사회자님하고 똑같이 T가 100%고 F가 0%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공감이라는 거는 감정을 이해하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T라고 해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T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겠다라는 감정이 들면 일단 그 감정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TI가 ESTJ인데요. T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소박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오르막길에 있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이제
힘들게 짐을 끌고 올라가시는 할머님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이쪽에서 거의 다 오고 있는데 할머님 한 분이 캐리어를 되게 힘들게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자고 생각을 해서 버스를 놓치더라도 캐리어를 도와드리자 생각을 했는데 결국 캐리어를 끌어들이니까 버스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책의 제목은 네, 냉정한 이타주의자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혹시 냉정하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혹시 냉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지 혹은 어떤 게 생각이 나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냉정하다라는 말. 네. 저는 약간 겨울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한국 같은 겨울보다는 약간 시베리아의 겨울 같은 뭔가 조금이라도 거기 있으면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왠지 글자에서도 냉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랄까 냉정한이라고 하면 뭔가 칼같이 탁탁 자르는 느낌이라서 항상 좀 날카롭게만 느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하세요. 저는 이제 냉정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과목 중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떠오르는데요. 제가 수학이라는 걸 배워본 입장으로서 그 수학이 굉장히 냉정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는 딱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쓰지 않으면 완전히 틀린 문제가 되고 그 과정이 어쨌든 결과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 가장 냉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말처럼 약간 겨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거기서 추가적인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사장님, 약간 나쁜 사장님이나 또는 완전 칼같이 일을 샥샥샥 진행하는 그런 사장님이 떠오릅니다. 근데 냉정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 차갑다라는 말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냉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좀 따뜻한 사람인가요? 본인이 느끼기에. 제 인생 좌우명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항상 그 감정은 이해를 하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 가서 한 6개월 살아보니까 이제 다시 집에 갔을 때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엔 좀 차가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냥 궁금한 건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왜 말투로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들이 좀 이렇게 차갑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차갑나요? 말투뿐만이 아니라? 원래 경상도 출신이 아닌데 경상도에 가 있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그 저희 과학 선생님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살짝 친데레 표본 같으신 분인데 진짜 말은 되게 차갑게 툭툭하시는데 뒤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말투랑 상관없이 사람 자체로서는 굉장히 다 따뜻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본인은 냉정한 사람인지 좀 따뜻한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애나 학생. 저는 동생 빼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하냐면 일단은 상대의 상황에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할 때도 제가 근데 나였으면 너무 좋은 말이 듣고 싶은데 그래서 냉정하지 못하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제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도 냉정한 이탈주의자처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냉정한 선택을 하려 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거절도 잘 못하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따뜻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지금 냉정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한 챕터 넘어가서 이타주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기주의라는 말은 이기주의 혹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이타적이다 혹은 이타주의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혹시 이타주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얘기해볼까요? 같은 경우에는 이타주의 하면은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약간 조별 과제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200%의 효율을 낼 수 있고 다른 팀원들이 100%의 효율을 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타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팀원들을 도와서 자신이 200이 아니라 150의 효율을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원도 같이 150의 효율을 내게 해서 모두가 좋은 효율을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저는 이타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의 효율을 깎아먹으면서도 남들의 효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약간의 자기 희생적인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타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을 때는요, 선생님이 기억에는 그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뛸 때였던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본인이 빛나는 타입보다는 좀 이렇게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런 선수한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말을 쓰죠. 그때 말고는 쓰는 걸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이기적, 이타적 이런 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선학설을 네.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저는 성선학설을 주장한 학자가 제가 알기로 부자인 걸로 아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인간의 도덕성이랑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하는 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가정 환경이나 이제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득하는 경험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충분히 선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성선학설을 맞다고 봅니다. 혹시 성선설 없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럼 성선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약간 저는 제 생각인데 저 원래 사람들이 평소에 볼 때는 약간 더 차가운 이미지도 있고 따뜻한 이미지도 잘 하는데 약간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불쌍한 사진이나 약간 광고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약간 불쌍하다, 약간 돕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저는 이 감정이 자기 내면에 평소에 있던 착한 감정이 약간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성선설 라인이죠,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면은 길 가다가 누가 쓰러지면은 곧장 바로 그냥 망설이지 않고 나서서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의 자체가 그냥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선설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어떤 친구가 윤리적 소비나 착한 소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좀 설명을 해줘볼까요? 네. 이런 시간에 잘 생각이 안 나면 책을 좀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네. 아, 그렇다고 이제 퀴즈는 아닙니다. 예, 퀴즈, 땡 이러진 않습니다. 네. 둘 중에 한 가지 개념만 좀 설명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를 다 하셔도 됩니다. 네, 현아 학생. 저는 윤리적인 소비와 착한 소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다르나요? 착한 소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착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비이고 윤리적인 소비는 윤리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좀 연결해서 하자면 착한 것과 윤리적인 것의 차이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아동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공장에 제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을 했다는 예시가 여기 나왔었는데요. 그 운동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 청소년들이 그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열악한 현지의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착한 소비라고 하고서 하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의 기준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네. 또 혹시 윤리적 소비와 착한 소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친구 있나요? 아, 네. 저는 착한 소비는 개인의 약간 주관적인 행동, 약간 착한 일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윤리적 소비는 정해진 도덕 규범에 맞춰서 약간 그런 규범에 맞춰서 약간 구매를 하는 거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착한 소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여기 가보시면 할머니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서 그냥 채소나 과일을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할머님이 저한테 도라지를 이거 좀 사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는 거기서 완전 F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는 없지만 너무 여기서 일하시는 것들도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샀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착한 소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다이소 밑에 다이소 바로 옆 건물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그 골목을 지나가서 뭘 사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큰 도덕적 갈등을 느껴요. 예, 이쪽에 다이소는 솔직히 말해서 훨씬 싸고 질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환경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원래 사이에 발문 하나 더 있는데요. 발문을 좀 건너뛰고, 왜냐면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서 우리 지원 학생 얘기 중에 약간 다이소와 아름다운 가게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착한 소비 제품을 사야 할까요? 혹은 그냥 싼 제품을 사야 할까요? 다이소가 옆 가게로 있습니다. 자, 나는 다이소를 갈 것인가 아름다운 가게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착한 소비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거야 잠깐의 살짝 기우였던 거고 사실 다이소 같은 경우를 가는 경우는 생활용품 같은 거를 사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제가 아무래도 학생의 신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항상 다이소를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게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가게가 앞에 있어도 어느새 그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이소를 가게 되는 중입니다. 저는 다이소보다는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상품을 사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께서 가지신 온정과 이야기가 다이소에서는 쉽게 알바하시는 분들이 해줄 수도 없고 이제 다이소에서의 바코드가 금액을 읽어주는 소리보다는 친근한 저희 할머니 같은 어르신 분들이 가격을 읽어주고 그런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저에게도 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게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내용 조금 마무리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이 책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모토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효용적 이타주의를 창시한 사람은 선의는 무조건 행하되 선의가 어떤 파급력을 불러올지 자세히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계산해서 그 선의를 베풀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의를 행하려는 마음은 가지되 그것이 일으킬 반향이나 영향을 충분히 계산하는 그런 자세로 이타주의적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는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였지만 진짜 도움이 되려면 계산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감정에서 시작은 해도 되지만 감정으로 끝나는 건 안 되고 진짜 이타주의는 효과를 따지는 용기가 필요하고 도덕적 만족보다는 도움의 결과를 중심에 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작가가 말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 책에 설득당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권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들에 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착한 일로 언급을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똑하게 착하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 그게 이 책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은 품되 냉정한 판단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을 하자면 책 후반부쯤에 결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결정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어떻게 결정을 하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책에서는 많은 사람이 비효율적인 기부를 하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효율적인 기부를 하는 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통계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때 늘긴 했어도 저희가 기부율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밖에 안 되는 것을 봤는데 30%가 효율적으로 기부를 해서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30%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언어로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남을 도울 거면 효율적으로 도와라. 그래서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제 효율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혹은 효율적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이라던가 혹은 실제 행동이라던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부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좋은 기부 단체를 알 수 있도록 알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다른 문제에서도 말했는데 자신보다 빈곤층에 기부를 하면은 100배, 최소 1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기부 단체와 연결시켜주는, 예를 들면은 포스터를 만들다던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 책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굿네이버스에서 학생 한 명을 골라서 다른 나라의 학생에게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하는 것이 전체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앞으로 이제 장래희망이나 진로를 잡고 그렇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혹은 취업을 하고 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세상에 좀 큰 보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혹은 이런 거는 어떤 직업이냐보다는 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이 돼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세상에 보탬이 되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혹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기술 가정을 시간에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게 의식주라는 걸 들었을 때 이제 가끔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나 영상 매체를 볼 때 빈곤 국가들에서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말라서 슬프게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원예 기술자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원예 생각하시면은 꽃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관이나 곡물 같은 거를 이제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유전자 합의를 이용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직업을 원예 기술자라고 하는데 저는 꼭 원예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식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택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래에 불안이 많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고른 것도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고르면 이제 안정적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더라도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후원이나 모금 활동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네, 됩니까? 저의 꿈은 군인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보고 자란 게 군대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냥 그저 군인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중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올라갈수록 아버지가 하시는 직업이 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고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맡은 직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서 저도 군인이 되어서 그런 나라의 국방력에도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멋진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저는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나노테크 관련해서 기술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암을 걸렸던 환자가 2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할머니셨는데 다행히 초기에 잡아서 괜찮으셨지만 제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암이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암에 걸려서 중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교과서를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마침 그때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전자공학과였습니다. 그때 나노테크라는 걸 알게 되고 나노테크로 지금은 정복할 수 없는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노테크를
제가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고 싶은데 약간 윤대정 선생님처럼 교사에서 1타 강사가 된 케이스가 있듯이 저도 1타 강사가 되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수익으로 기부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랄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기부나 선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기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선행을 볼 때 어떤 그 선행의 효과에 집중하나요? 혹은 그 선행이 주는 어떤 서사나 감동에 집중을 하는 것 같나요? 감동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감동이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는 이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의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아마 감동적인 서사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의 교육도 어떤 감동적인 이타주의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냉정함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좀 감정에 좀 입각한 이타주의를 좀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어떤 효과적인 선행을 위해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요? 저희가 이타주의를 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그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공익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익광고에서는 그 실질적인 수치나 아니면 효율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 그거에 대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있던 그 북극곰에 대한 광고도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상은 북극곰은 지금 그 러시아 지금 동토 지방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끼도 낳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감정을 호소하는 것보다 좀 더 이성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용을 좀 더 나타내는 그 수치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저희가 좀 더 이런 효용적인 이타주의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 정의도 정의지만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란 게 노동 착취가 사실 그렇지 않은 데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저한테도 정말 너무 충격이었었는데 사실 저희는 교과서를 보면은 공정무역을 해야 되고 그런 착한 소비를 해야만 이 세상이 변화한다라고 배웁니다. 항상. 그리고 그러한 게 옳은 소비다라고 배우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아이들한테 전혀 비판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너희 공정무역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소용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저 공정무역의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알려주어서 혹시 알까요? 그런 교육을 들은 아이가 그럼 난 커서 나중에 저 공정무역의 문제점을 바꿔볼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도 이런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이렇게 변화하는 방향들이 좀 잡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육과정에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교육과정에 직접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이나 어떤 내용의 교육을 좀 제안하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생각을 더 키워주는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자신이 가치를 확실히 정립을 해야지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랑 이제 사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확립시켜주는 활동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 과목에 더불어서 부교과서 느낌으로 이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학교에서도 필수로 읽고 그에 따라서 올바른 냉정한 이타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접 기부를 이제 시키는 방안도 학생들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오피셜한 토론의 마지막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처음에 이 책을 읽은 소감이나 좀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반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로 토론을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처음 이 책에 대한 소감을 나눴을 때랑 토론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이나 혹은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좀 생각이 바뀐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좋고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 많은 토론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약간 책을 읽고도 이 내용에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생각했는데 토론자의 말을 듣고도 정말 토론자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뭘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나랑 생각이 또 다른 부분도 있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더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그 책을 한 번 더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작은 선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이소나 아름다운 가게 딜레마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그 상황에서 진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아직 제 윤리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읽고 진짜 효율적이고 그와 동시에 따뜻한 이타주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책을 처음에 읽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읽고 싶어서 읽었던 게 아니라 토론 때문에 읽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면으로만 읽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치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토론을 거치고 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아까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과 같이 사실은 효용이나 편익만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말 그대로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냉정하기보다는 좀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반에 얘기를 했듯이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냥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 효율적으로 기부를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이 책을 저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나였으면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약간 제 뇌가 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타주의자를 원래는 바보 아니면 영화에나 나오는 시민들을 살리는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 정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저는 이타주의자는 우리 모두가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고 특별히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를 결합시킨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이제는 제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냉정하고 효율적인 형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많은 토론자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처럼 냉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감정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의 시각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 책 하나를 읽는다라는 그냥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기차에서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이 걸렸는데 기차에서 내내 이걸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도 그래 수치적인 내용이 많고 좀 뭔가 영어 약자도 좀 나오고 제가 좀 영어에 약해서 웬만하면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었을 때는 딱 그냥 제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 그 이상으로는 이 책을 좀 안 받아들이는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많은 분들의 예시와 실제 사례,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에서 그런 내용, 내가 지나친 그런 내용을 보고 상대방은 이런 사례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옛날 동화 중에 책 먹는 여우라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여우처럼 딱 책에다가 소금까지 뿌려서 먹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전이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 방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단체전이랑 둘 다 했던 친구들은 조금 체감을 할 텐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개인전 토론은 진행위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옆에 계신 심사위원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옆에서 같이 토론을 진행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의 혹시 심사평 혹은 같이 토론 지켜보신 소감을 간단하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인프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 같은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저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책을 읽는 학생들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 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꼭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 대회를 좀 참여시켜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잘 보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연습 한마다 고등학교 개인전 6조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 결과는요, 개인전은 심사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수상 결과는 8월 25일에 독서샘물결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예정보다 조금 땡겨지거나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월 25일 공지 예정입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